안녕하세요. 바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다를 마음에 품은 여러분, 오늘은 재미있는 바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서울 장평초등학교 김진한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바다에 대해서 탐구해 볼 주제는 바다는 보물창고입니다. 바다는 지구의 71%를 차지할 만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육지보다 2.4배 정도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현재 바다보다 좁은 육지에는 수천 년의 역사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자원들을 많이 고갈되어 가고 있지만 아직 바다는 무궁무진한 자원을 가지고 있답니다. 오늘은 미래를 위한 보물창고인 바다에 어떤 자원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바다는 수산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다에는 지구에 사는 생물의 약 80%가 살고 있는데요.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다양한 바다 생물을 식량으로 삼았답니다. 석기 시대에 유적에서 나오는 조개 껍데기나 물고기 뼈를 비롯하여 물고기를 잡는 모습을 담은 암각화들은 바다 생물이 인류의 식량 자원으로서 얼마나 중요하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지요. 수산 자원은 잡는 어업과 기르는 어업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잡는 어업이 주로 이루어졌으나 오늘날에는 수산 자원 보존을 위해서 기르는 어업이 확대되고 있지요. 그중 해양수산부에서 진행했던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수산 자원을 부탁해. 돌아온 명태. 명태가 돌아왔다고? 명태가 돌아왔대. 국민생선 명태가 돌아왔어. 안녕하십니까, 신뉴스 앵커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국민생선 명태가 약 10년 만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지금 아귀 기자가 동해의 명태씨와 함께 있다고 하는데요. 아귀 기자? 네, 제 옆에는 명태씨가 있는데요. 명태씨, 몇 년간 자취를 감추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는 국민생선이라 불릴 정도로 동해에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바다에 쓰레기와 폐수를 버리는 등 환경오염 때문에 수온이 높아져 한류성 어종인 저희들은 살 수가 없어 도망쳤어요. 게다가 저희 명태들은 수명이 20년이나 되는데 사람들이 어린 새끼들을 마구 잡아갔으니 아, 그러셨군요. 그러면 다시 돌아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뒤늦게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하더군요.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는 자연 생태계를 기반으로 한 명태 자원 복원 사업을 병행하여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명태를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저희 명태의 수정란을 확보해 부화한 어린 명태를 방류하는 사업입니다. 네, 인터뷰에 응해주신 명태씨 감사합니다. 아귀 기자였습니다. 아귀. 네, 명태씨 다시 동해에 돌아오신 걸 축하합니다. 앞으로 국민생선 명태가 떠나지 않도록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명태가 다시 사라지지 않도록 앞으로 바다에 쓰레기와 폐수를 버리지 말고 어린 물고기를 잡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것만 지켜준다면 더 많은 명태들을 동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수산 자원 보호에 대한 관심과 실천만이 우리 바다를 살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바다 목장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바다 목장은 가까운 바다에 인공어초나 바다숲 등을 만들어 자연 그대로의 환경에서 수산물을 기르고 잡는 친환경적인 어업 방식입니다. 바다 목장은 자연 생태계를 보존하면서 수산 자원을 회복하고 관광 장소로 활용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바다는 공간 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육지 공간이 부족해지면서 최근 바다 위와 바다 속에서도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시설이나 공항, 바다공원 등을 만들어 해양 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에서는 바다에 인공섬을 만들어서 상가, 주택, 호텔 등을 세운 팜 주메이라라는 해양 도시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해양 공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안산 시화호에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인공섬을 만드는 반달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양 공간은 사람들이 사는 주거 공간뿐만 아니라 산업 공간으로도 가치가 큽니다. 우리나라의 인천국제공항 같이 해양 공간을 활용한 공항은 주변에 높은 빌딩이 없고 비행기에 의한 소음 공해가 적다는 장점이 있어 점점 늘어날 전망입니다. 세 번째, 바다는 광물 자원을 가지고 있어요. 바다의 광물 자원 중에 먼저 열수 광산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바다 및 땅 속에서 마그마에 의해 데워진 바닷물이 해저화선 폭발로 분출하면 뜨거운 바닷물에 녹아있던 광물이 찬 바닷물에 의해 식어 주변에 가라앉아 쌓이면서 암석으로 굳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암석을 열수광산이라고 합니다. 열수광산 속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철, 아연, 납과 같은 광물들이 포함되어 있어 전 세계적으로 열수광산이 만들어지는 해저 온천을 탐사하여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바다의 광물 자원인 석유에 대해 알아보아요. 석유는 가장 대표적인 해저 광물 자원입니다. 석유는 약 1억 년 전에 따뜻하고 얕은 바다에서 대량으로 서식하였던 생물의 사체가 오랜 기간 동안 수 킬로미터 두께에 이르는 퇴적물에 덮이고 지구 내부의 뜨거운 열에 의하여 분해되어 만들어졌습니다. 1938년 미국 멕시코만에서 세계 최초의 석유 굴착이 이루어진 이후 현재 세계 석유 생산량의 20에서 30% 정도가 해저 유전으로 생산되고 있어요. 이번에는 바다의 광물 자원 중 망간 단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망간 단계는 철, 망간 및 유용한 희귀 금속들이 풍부한 공 모양의 광석으로서 이 광석들은 조개 껍데기, 산호, 상어 이빨 등의 부스러기를 핵으로 삼아 바닷물 속에서 자연스럽게 성장해요. 성장 속도는 천년에 0.01 내지 1mm 정도로 남서태평양 깊은 바다에는 1조 톤에 이르는 망간 단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네 번째, 바다의 에너지 자원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바다의 에너지 자원은 영상을 통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큐! 바다는 우리에게 청정 에너지를 주는데요. 이걸 해양 에너지라고 불러요. 이 해양 에너지는 바다의 조석, 조류, 파도, 해수 온도차 등을 활용해 전기나 열을 생산하는 기술로 조력 에너지, 조류 에너지, 파력 에너지, 해수 온도차 에너지 등이 있어요. 바다의 조석, 조류, 파도, 해수 온도차 등을 활용해 전기나 열을 생산하는 해양 에너지, 조력 에너지, 조류 에너지, 파력 에너지, 해수 온도차 에너지 등 고갈되지 않고 무궁무진하게 활용할 수 있는 해양 에너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바다는 보물 창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바다의 보물 중에서 수산자원, 해양 공간 자원, 광물 자원, 에너지 자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바닷속에 또 다른 무궁무진한 보물들을 발견하여 우리 생활 속에 유용하게 활용하는 바다인이 되어봅시다.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